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 포인트는 예제를 통해서 이 사주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이 없는 사주의 사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화토금수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쭉 훑어가는 거예요. 사주의 기본부터 좀 어려운 부분까지 사주를 한번 쭉 훑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에는 예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예제 없는 공부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 사주 채널에 들어오시면 생년월일시가 정확하고, 그리고 소개글도 비교적 많은 이런 사주 명식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 음양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오행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어떤 한 가지 오행이 많다, 혹은 어떤 한 가지 오행이 없다, 요거 하나만으로 그 사주 전체를 다 파악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특징이지만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때에는 일단은 그 십성을 봐야죠. 십성에서 이것이 재성운이냐 식상운이냐 뭐 이런 걸 보면서 사주의 특징을 파악하는 건데, 단지 이 사주에 목기운이 많다, 목기운이 없다, 금기운이 많다, 금기운이 없다, 요것만으로 그 사주의 아주 전체적인 그 해석을 다 해버리려고 하면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징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기운이라는 것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가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금기운이라는 것은 쇠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무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또 금기운 자체가 탄력이 없잖아요. 딱딱한 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집이 세고 생각이 잘 안 바뀐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이 금기운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기운이 없다는 얘기는 결실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으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 사주에서 이 사람이 좀 실속 없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 직사각형으로 된 네모난 방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8명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목기운에 해당하는 것은 어린애라고 했잖아요. 어린애가 3명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기에 있는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운이 있고 금기운, 수기운이 있으면 금기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약 중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한 40대, 50대, 뭐 60대, 요즘에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정도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어느 정도 예리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주 이 방 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린애들만 많고 노인들만 있으니까 방 자체가 좀 어수선하고 방향이 없죠. 명쾌하게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그 사람들이 금기운인데 금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금기운이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좀 실속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결과를 나타내니까. 그리고 건강으로 봤을 때에는 이 금기운이 폐, 대장, 호흡기 질환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런 쪽이 약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계묘년 임술월 갑진일 병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성이에요. 큰딸이 22살이고 둘째 아들이 20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컸다는 얘기죠. 딸이 7살 때 남편의 불성실함으로, 남편이 몇 달 동안 계속 놀고, 그리고 뭐
무슨 쓸데없이 도박 같은 거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격리도 맡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9년 여행사 하는 남자를 만나 같이 여행사를 하다가 남자가 죽고 현재 혼자 여행사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어때요? 남자분이 없다고 봐야죠.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맡아서 여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같이 하다가 여행사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했다고 볼 수 있죠. 전 남편에게는 전혀 도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복이 없다고 봐야 돼요. 현재 사업은 잘 되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귀고자 하는 남자는 또 있다 그래요. 이 여자분이 이 당시에 56세니까 젊으니까 뭐 남자는 계속 사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계묘년 임수월 갑진일 병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금기운이 없는 사주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금기운을 막연하게 그냥 목화토금수 중에서 금기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주에서 금기운이 어떤 것에 해당이 되나 이걸 보셔야죠. 여기에서 남편을 나타내는 관성운입니다. 이 여자분은 관성운이 없습니다. 남자운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진술충으로 배우자궁은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남자운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남자운이 안 좋은 분도 결혼하는 시기하고 궁합을 잘 맞춰서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궁합이 좋은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남자운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남자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받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무관사주인 여자들이 애틋한 사랑을 받기 힘들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는 얘기니까 여자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남자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그럼 내가 직접 벌어서 먹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말해서 좀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만 봤을 때 다른 호행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다는 거, 이것이 이분에게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성운을 보면 재성운이 두 개가 있는데 진토하고 술토가 있잖아요. 진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이제 어떤 사주냐면 돈은 벌어요. 돈을 벌었다가 내 주머니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든가 아니면은 돈은 보이는데 이게 내 손에 잘 안 잡힌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성운이 충을 받아서 깨지는 경우에는 사업을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사업도 좀 소액 투자해가지고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지금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니까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좋은 운이 들어오면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운은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 신청을 했을 때 이때가 무술년이었거든요. 지지가 진술충이 되는 그 재성운이 깨지는 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년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강한 사주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비교적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물적인 부분에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누뚱이 아들로 태어나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외국어고 진학할 정도로 공부를 잘 했는데요.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스트레스로 방황하더니 자퇴를 하고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긴 했는데 외국어 고등학교를 입학한 그 자기 또래에 비해서는 그 좋은 대학에 못 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 대신 감정평가사 공부를 4, 5년 했다고 합니다. 4, 5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남자가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 거의 20대 중후반이잖아요. 거기에서 졸업 후에 4, 5년을 그 공부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30이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그 당시 신청했을 때가 33살이었는데 20대 내내 공부만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재들을 많이 썩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이런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야 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무슨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까운 인재들이 썩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그 일을 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현재 도서관직 관련 국비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실하고 머리 좋으나 주위에 친구가 적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주위에 친구가 적은 것은 이렇게 한참 그 친구들하고 어울릴 시기에 뭐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4, 5년씩이나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친구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을축년 이모월 개사일 을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주제가 금기운이 없는 사주잖아요. 근데 이 금기운이 이분에게는 뭐예요? 인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학문운을 나타내는 인성운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볼 때에는요.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강한 오행이 있어요. 아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사주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한 가지 오행이 강하거든요. 그럼 그 강한 오행이 뭘 상징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화기운이 강하죠. 월지 포함해서 두 개니까 화기운이 강해요. 이것이 재성운을 나타냅니다. 돈을 나타내요. 그리고 또 목기운도 세 개니까 강하죠. 목기운이 식신상간운을 나타냅니다. 식신상간운도 여러 가지 재능을 나타내죠. 근데 이것이 일하는 운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식상운하고 재성운하고 구성이 지금 좋아요. 이분은 돈 버는 길을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학문운을 나타내는 인성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데 너무 매달리잖아요. 그래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이 한금 같은 시기에 무려 4, 5년간을 감정평가사 시험 본다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4, 5년 날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이제 막 그 위안을 삼으려고 그래요. 아, 그래도 4, 5년 공부하면서 인생의 쓸맛을 알았고, 그리고 상식도 많이 늘었고, 뭐 이러면서 위안을 삼지만, 결국은 뭐예요? 남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사람이 진로를 결정할 때 나한테 맞는 일, 그 일을 찾아서 꾸준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맞는 일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남들이 일하는 시간, 그때에는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공부 졸업하고 그때 너 나가서 일해. 이렇게 됐었어야 되죠. 그런데 일은 안 하고 나 감정평가사 공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사주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주인공 딱 잡고서는 너는 학문운이 없어. 학문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험 붙잡고 공부하는 것은 너한테 안 맞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 직장을 다니든 직장 다니다가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돈 버는 쪽으로 나가야 돼. 그게 바로 너의 갈 길이야.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그걸 모르니까 무려 4, 5년 동안이나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고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벌써 33살이 됐고 일반 회사 취업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공부한 게 아깝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혼할 시기는 지나고 돈은 하나도 벌어놓은 거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돈만 썼고 그러니까 그리고 성취감이 없잖아요. 성취감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얻은 게 없으니까 성취감이 없으니까 인생 자체가 어때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주대로 사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분은 학문운을 나타내는 인성운이 없는데 공부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매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남자분인데요. 그 부인이 글을 쓴 거예요. 부인이 신청을 한 건데 남편이 일 중독이라 집안일에는 신경을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이런 사람이 빵점 남편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럴 경우에는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자는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는 데 전념하고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가 키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치매 걸린 어머니 모시고 제사며 시댁일이며 모두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언뜻 봤을 때에는 아주 효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부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효자라는 사람이 효자 효녀는요 배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가 효자다. 그러면 자기 부모에게만 신경을 쓰고 아무래도 우리 가족에게 신경을 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남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게다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했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매 걸린 분은 이 국가에서 좀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삶에 찌든 남편과 헤어지고 싶으나 사업에 실패한 남편을 보니 불쌍해가지고 이혼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여자가 내 남편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착하고 괜찮은 남자란 얘기죠. 그래서 또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냥 냉정하게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내년에 다른 사업 준비 중인데 성공 여부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을사년 정해월 무진일 병진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금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무슨 사업을 한다 뭐 한다 그랬을 때 좀 성과가 떨어지죠. 아까 이전에 그 4, 5년 동안 감정평가사 공부했다는 사람도 결국은 실패했는데 그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결과가 없다는 얘기죠. 결과가. 이 금기운이라는 게 결실을 나타내는데 그 결실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으니까 사람이 노력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효자고 그리고 그 집안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도 잘 돌보고 그러는데 결국은 사업해가지고 실패했고 그리고 부인도 지금 이혼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식신상간운을 나타냅니다.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성운이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란 말이에요. 신강한 사주에서 현재 51세서부터 60세까지 신사대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돈을 나타내는 해수가 하나가 있는데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상운만 잘 들어오면 이분이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1년운이 그 당시에 정유년이었는데 그 다음에 무술년, 기해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운 자체도 그다지 그렇게 좋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 사업 준비 중이다 그랬는데 그 내년이라는 게 무술년이었거든요. 무술년에도 1년운이 안 좋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1년운을 딱 봐가지고 그 1년운이 괜찮을 때 사업을 해야 돼요. 가장 영향을 주는 건 1년운인데 이 무술년은 최악이죠. 지지가 진술충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55세 이때나 53세 이때가 더 낫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대운에서도 대운도 그렇게 나쁜 대운이 아니고 54세 이후에 55세, 56세, 57세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1년은 자체도 괜찮게 흘러가니까 이분이 그 집에서 부인이 좀 밀어주고 그리고 계속 시도를 한다면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금기운에 없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떤 한 가지든 없으면 약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화기운이 없으면 열정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금기운이 없으면 결실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오늘 예를 든 사람들은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성실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전부 아직까지 결실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기운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결실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인생에서 결실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운이나 일년운에서 나에게 없는 금기운이 계속 들어올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이분에게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교의 사주 포인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